매달 295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는 거죠. 수익률을 제가 따져봤더니 494%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월세의 꽃 다가구 물건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다가구 물건은 정말 좀 소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세연쌤 또 꿀팁 들어간 거 아시죠?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도요. 굉장히 사랑하는 소행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되실 거고 물론 배워가시는 것도 많겠지만 아마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영천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 영천은요 포항에서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데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은요 목포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목포에서도 꽤 먼 거리죠. 토지 면적이 97평, 건물 면적은 177.797평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200평이 되거든요. 자, 200평 이하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 그런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8억 8,956만 8천 원이에요. 거의 9억에 가까운 감정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소액으로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현재 이 물건의 적정한 매매 시세가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최저 가격은요.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어서 4억 3,588만 9천 원입니다. 반값으로 떨어졌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굉장히 건물이 좀 든든하지 않아요? 전면도 굉장히 넓고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해서 굉장히 좀 든든하네요. 네, 현관문도 이렇게 칼라까지 넣고 이 꽃무늬까지 이거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쓴 느낌이 들어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로티도 튼튼해 보여요. 옆에도 똑같은 건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공용 현관문도 이렇게 금색 테두리로 해서 좀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나 할까요? 다가구를 보실 때 이렇게 경매지에 사진을 보다 보면은 건물의 개항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개항도가 나와 있지 않은 물건은 이 물건의 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 가까운 곳에 우리 동사무소라고 하죠. 예,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요. 경매 물건이라고 확인을 해드리세요. 이렇게 경매지 1페이지를 인쇄해 가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이 사건을 열어서 확인시켜 드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경매 물건의 평면도, 개황도를 좀 복사해 가고 싶어요 말씀을 하시면 아마 복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세 조사를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다행히도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굉장히 좀 희미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보면 이게 현관이라고 돼 있어요. 요런 모양, 요렇게 세모 모양이 있죠? 이게 현관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들어가면 여기에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죠. 요렇게가 투룸이네요. 자, 투룸이 하나, 그 다음에 자,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현관문,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하나 있죠. 이거를 1.5룸 또는 미니 투룸이라고 해서 미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룸 하나, 1.5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현관문 있죠? 여기도 들어오니까 주방이 있고 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룸인데요. 분리형 원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룸이라고 합니다. 또 옆에 보니까 여기도 분리형 원룸. 네, 옆에도 분리형 원룸. 이렇게 2층과 3층을 합했을 때 원룸이 6개, 1.5룸 4개, 투룸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4층도 있죠. 4층도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현관문 보이시죠? 여기 들어갔더니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네요. 이게 투룸이죠. 투룸. 여기도 현관문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더니 방 하나, 방 2개. 요거는 투룸이죠. 또 여기도 들어왔더니 여기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원룸 하나, 1.5룸 하나, 투룸이 2개. 그래서 총 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원룸이 7개, 1.5룸이 3개,
투룸이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가구 수가 14개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다가구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이런 소도시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많이 유찰이 된 물건들이 있는데요. 보통 가구 수가 7가구, 8가구, 10가구가 채 되지 않는 다가구 물건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가구 수가 좀 받쳐주지 않으면 수익률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지방이고 하기 때문에 월세가 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내 투자금 대비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또 이자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100만 원도 남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가구 수가 13개 이상은 좀 돼야 되겠다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입지가 어떤지 한번 지도를 같이 볼게요. 바로 여기의 물건이죠. 여기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영천시청이에요. 영천시청과도 가깝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중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좀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여기는 다 주택 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소도시에 있는 지방에 있는 다가구 물건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아파트들,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들의 평형이 몇 평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15평, 18평 막 이런 소형의 평수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월세는 우리 다가구 물건하고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수요층들이 다 아파트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수요가 완전히 딱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야 하니까 다가구 한다고 다가구만 알아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주변에 노후도가 있고 평형이 작은 아파트도 함께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시민운동장이 또 있고요. 여기 보니까 한국폴리텍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대학생의 수요보다는 좀 직장인의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여기에 있어요. 도서관도 가까이에 있어서 이런 입지의 물건인 경우에는 너무 원룸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투룸이 조금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 적합하잖아요. 도서관도 가깝고 그다음에 학교도 가깝고 다 주택단지 안에 도심 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 물건은 투룸의 구성이 4개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룸, 원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방의 구성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물건 주변에 이제 수요는요 굉장히 풍부했어요. 공실이 주변에 없었고요. 그리고 방을 내놓으면 바로바로 임대차 계약이 되는 그런 입지였어요. 지금 봐도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역의 수요는요 직장인 수요가 많았고요. 그리고 시청도 가까이에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관공서가 있어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와 이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잖아요. 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약간의 가족 단위들 이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제가 이런 소도시에 다가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요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싸다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싼 거는 입지가 안 좋거나 또 가구 수가 적어서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임차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권리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하나 잘 따져보셔야 돼요. 말소 기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소 기준일은 2012년도 11월 30일 첫 번째 임차인부터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전입일이 2016년도 11월 18일이니까 말소 기준일보다는 늦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미상이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던 확정일자가 미상이던 이런 것들을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물어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전입일자 2015년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없고요. 2019년도, 20년도, 20년도, 18년도, 20년, 21년도, 15년도, 19, 20, 21, 15 해서 모든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가 명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대항력은 없지만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괜찮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가처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건물 등기에는 가처분이 없네요. 자, 토지 등기도 함께 봐주셔야 되죠. 토지 등기에도 가처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빌라는 경매지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
부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내 물건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건축물 대장을 꼭 떼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돼요. 보니까 가구 수는 14개, 14개 맞았죠? 그러면 임장을 가셔서 현장에서 이 현관문 개수를 다 세보셔야 돼요. 14개가 맞는지. 갔는데 16개, 17개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방쪼개기라고 해서요. 원래는 14개가 있어야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들을 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위반 사항이죠. 이건 또 원상복귀 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피해야 되니까 임장에 가셔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가구 수와 동일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가구 입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교육생분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셔가지고 14개 맞던가요? 물어보면 그거를 확인을 안 했네요. 그러세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뜨리지 않도록 잘 메모해 두시고 임장에 가셔야 돼요. 자, 연면적은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660제곱 이하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네요. 그리고 단독주택, 여긴 상가나 뭐 사무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가구 주택, 정말 다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4가구. 임장에 가셔서도 현장에서 2층, 3층, 4층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가구 수 대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감정가 8억 8,956만 8천 원이고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격 4억 3,588만 9천 원인 이 물건을요, 우리 낙찰자분은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5억 8,95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감정가 대비해서 66.27%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차순위는 5억 6,789만 원이네요. 차순위와는 2,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너무 높이 받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같은 물건이지만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시세를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낼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나중에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시세로 잡으셔서요,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조사를 하면은 다 판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판단하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이 물건의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이 정도 대출이 나온다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가구는 또 초보자분들이 하기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이 낙찰자분은 판단을 하셨고요. 아까 원룸이 7개, 1.5룸 3개, 투룸이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원룸의 임대료는 300에 32만 원, 1.5룸은 300에 40만 원, 투룸은 500에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금액을 모두 합했더니 보증금은 5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총 54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54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내 돈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자도 내야 되고 하죠. 낙찰가 5억 8,950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여기에서 대출이 이제 관건입니다. 대출이 내가 이 물건을 도전할 수 있느냐, 도전할 수 없느냐를 결정짓거든요. 이 물건의 대출이 92%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감정가 대비 92%이기 때문에 대출은 5억 4,234만 원이라고 하는 대출이 나왔고요.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이 이전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낙찰가 5억 8,095만 원에서 이전 비용 1,000만 원을 더했더니 6억 11만 원이라고 하는 총 투자금 중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대출 92% 받았잖아요. 5억 4,234만 원을 뺐더니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요, 5,716만 원이라고 하는 초기 투자금이 들어갔어요. 6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비록 6천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데서 융통할 수 있으면은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임대를 맞추면 5천만 원 보증금 회수되잖아요. 그랬을 때 5,716만 원 초기 투자금에서 5천만 원을 회수했더니 순투자금이요. 놀라지 마세요. 716만 원이라고 하는 순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임대가 맞춰질까? 근데 명도를 하기 바쁘게 임대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임대가 맞춰지고 있고요. 월세 받은 금액 544만 원 다 내 거 아니죠. 그쵸? 5.5%의 이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은 249만 원이에요. 544만 원에서 249만 원. 이자를 뺐더니 월세의 꽃,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남는 소득은요 295만 원입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네, 300만 원에서 5만 원이 빠져서 와, 이 5만 원 정말 제가 좀 매달 드리고 싶네요. 아쉽게도 5만 원이 빠집니다. 그래도 295만 원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우리 다가구 물건을 할 때는 비용이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으로 좀 골라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 인테리어 비용, 뭐 명도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더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항상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고 저희가 임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 낙찰자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비용이 아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에 이제 수리 비용, 옥상에 방수 공사한 거 하고 뭐 약간의 전자제품들 넣어준 거 이렇게 해서 총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매달 295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데 관리 업체에다가 맡기셔도 되고요. 또 부동산 이 물건을 임대를 잘 맞춰주는 그런 전속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부동산에서 청소라든지 임차인들의 불편한 상황들 뭐가 고장났을 때 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다 해줘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은 다가구 물건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역색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뭐 주변의 부동산에서 전속으로 임대를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관리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주신다고 해요. 따로 관리비를 또 받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또 따로 관리비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액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경북 영천시는 인구수가 1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소도시거든요. 근데 이런 소도시에도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이 물건의 수익률을 제가 따져봤더니 494%가 나오더라고요. 494%. 와, 어디 가서 저희가 494%라고 하는 수익률을 내겠습니까? 그쵸? 자, 조금만 공부하고 우리가 조금만 실천하고 알아보고 행동한다면 494%가 아니고요. 500% 이상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소액이라서 가능합니다.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런 물건 보지 않겠죠. 더 좋은 물건 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소액이잖아요. 소액으로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물건, 내가 편안한 상황에서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진하셔야 돼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목포에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포에 사시는데 40 후반에 평범한 그런 주부세요. 주부이신데 또 자영업을 하세요. 따로 자영업을 하시면서 저희 교육장이 서울에 있거든요. 정말 서울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너무 들락달락거려요. 너무 자주 오시고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이 배운 대로 조사를 해서 바로 임장을 가시더라고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도요. 서울 빌라를 또 하나 하고 싶으셔가지고 목포에서 장사하시면서 아이들 케어하시면서 또 살림도 하시면서 조사하고 바로바로 또 서울에 스케줄 잡아서 임장 오시고 입찰 들어가시고 이거를 정말 쉬지 않고 하세요.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많으신 분은 극히 드문데요.
와, 근데 정말 저보다 더 날씬하시거든요. 여성분이신데 저보다 더 날씬하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인스타를 합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클릭하고 밑에 댓글에 보면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데요. 여기 이 세연쌤 인스타그램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연동이 되거든요. 예, 저의 일상적인 모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인스타를 또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그 사진을 몇 장씩을 올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지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과 자극을 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 여건이 어떤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적다고? 아니요. 내 투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사실 충분히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부가 부족해서 네, 하나는 공부가 부족해서 이 포인트를 몰라서, 두 번째는요, 나의 이런 선입견들이 이미 내 눈과 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도 열지만 눈과 귀도 여시고요, 생각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순투자금 1,716만 원, 그리고 순소득이 296만 원, 494%의 수익을 낸 우리 낙찰자분, 사랑하는 소혜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연쌤도 앞으로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도전하기,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